국민민주주의 이 말을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네,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죠. 국가 중심, 이런 느낌이요. 그렇죠. 뭔가 국가가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양승광 박사님의 책 민주주의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다짐 중에서 누구의 민주주의인가 이 부분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국민이랑 시민, 이 두 단어가 사실 어떻게 다르게 쓰여왔는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잘 짚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개념들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걸 추적하면서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특히 당신의 시각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깊이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통 국민민주주의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국가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떠올리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시작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기원을 찾아가면 18세기 프랑스 혁명까지 가요. 아, 프랑스 혁명이요? 네, 그때 절대 군주제를 없애고 이제 입법의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정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정의해야 했어요. 누구를 참여시킬 거냐. 그래서 국적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거죠. 1791년 헌법에요. 아, 국적으로 기준을 세웠군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군주, 그러니까 왕 한 명에게 있던 주권을 다수의 국민에게 넘긴다. 당시로서는 주권자의 범위를 뭐랄까 폭발적으로 넓힌 개념이었던 거죠. 와, 한 명에서 다수로요. 정말 그 시대에는 획기적이었겠네요. 네, 혁명적이었죠. 그런데 이 자료가 또 흥미로운 게 대한민국 헌법 초안을 만드신 유진호 박사님의 다른 시각을 제시해요. 특히 한국적인 맥락에서요. 여기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유진호 박사는 이제 왕정도 겪었고 또 식민지에서도 벗어난 한국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본 거예요. 프랑스랑은 다르다. 네. 이런 특수한 배경에서는 국민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나 권리 같은 걸 좀 제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하신 거죠. 어떤 점에서요?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 이념 대립이 심했잖아요. 그때 인민이라는 단어가 좀 쓰기 어려워지면서 국가 구성원이라는 의미의 국민 개념만 남게 된 거예요. 아, 인민은 좀 부담스러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보다는 국가를 좀 더 앞세우는 그런 경향을 만들었다고 회고를 하셨어요. 역사적 맥락이 단어의 의미나 그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와, 정말 단어 하나에 그런 시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네요. 그러면 국민이라는 개념의 어떤 한계랄까 그런 걸 넘어설 대안으로 자료에서는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 보통 국적을 기준으로 국민 아니면 외국인 이렇게 좀 단순하게 나누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 시티즌이랑 비시민, 넌 시티즌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또 국민, 내셔널, 외국인, 에일리언 이렇게 더 세분화해요. 캐나다도 시민, 시티즌, 영주권자, 퍼머넨트 레지던트, 외국인, 포린 내셔널 이렇게 좀 더 복잡하고요. 아, 훨씬 복잡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영어의 시리즈는 단순히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서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 정치 참여 권리요? 네. 그래서 유진호 박사도 미국 헌법을 이야기하면서 국민 대신에 시민이나 인민, people 같은 용어를 구분해서 썼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이 약간 국가에 소속된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구성원 느낌이라면 시민은 권리를 가지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좀 더 동적인 주체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 자체가 바로 이 시민의 범위가 계속 넓어져 온 역사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시민의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이다. 네. 생각해보면 모든 성인 국민, 특히 여성이 완전한 참정권을 가진 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 가능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비교적 최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 즉 시민으로 인정받느냐, 이 문제가 민주주의 발전의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럼 국민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시작해서요. 국민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겨났고 또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유진호 박사의 시각처럼 어떤 한계가 지적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시민 개념, 특히 그 시민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었다는 점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날 당신에게
이 국민과 시민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아는 것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나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 또 개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자료에서는 과거에 시민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어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자격이 있는 이 시민의 범위는 앞으로 어떻게 또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